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8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50분을 막 넘어가는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잠깐 보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갑자기 많이 위축되고 있죠. 어제 77포인트 정도 반등 이후에 오늘 거의 8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가, 현재 시각 한 55포인트 정도 조정 거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하락 원인은 이제 미국발 AI 고평가 논란, 투자 심리 위축돼서 국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오늘 현재 메이저 투자자들이 적극적 매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관망세로 전환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순매도하면서 또 주식형 예탁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주가를 조금 약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현물 순매도, 기관이 2,100억 정도 순매도, 또 외국인이 선물도 한 920억 정도 순매도. 물론 기관은 한 1,000억 정도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다 동시에 순매도하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매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고, 또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하락폭이 크니까 지수가 20, 50, 8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66원 전후 한 6원 정도 올랐고, 엔달러도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이제 나스닥 선물은 강세 약세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각 이제 나스닥 선물이 한 6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선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는 이 선물 시장이 하락 시장이 좀 갔다가 보합해 갔다가 11시가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선물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국장에도 조금씩 낙폭을 좁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지금 오늘 국장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이제 니케이 지수가 지금 현재 한 2포인트 정도,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5만이 좀 무너졌고, 오늘은 1,005포인트 정도 빠져서 지금 49,318 이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이 좀 하락폭이 좀 크다, 이런 현상들이 국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겠습니다. 자,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종합지수가 등락이 변동성이 크지만 그동안 단기 국장의 상승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이격 조정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지금의 이격 조정이 나중에 더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를 잠깐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 이 금융시장의 메카, 미국의 지수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다우, 나스닥, S&P인데, 이 세 지수가 다 같았습니다. 개장 초 강했는데, 후장으로 가면서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쭉 미끄러졌고, S&P도 쭉 미끄러졌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 차트의 패턴이 같죠. 지금 다우가 하락폭이 좀 컸고, 나스닥은 저는 기술적 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 다우가 지금 28,000이 넘었다가 지금 36,590에 마감됐잖아요. 나스닥은 지난 토요일 날 22,5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다가 22,900선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된 그 나스닥 지수는 22,708로 마감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 토요일 날 저점보다 도 높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동안 선 조정받은 게 좀 있고, 하지만 다우는 계속 그 나스닥 조정 과정에도 반등이 컸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당연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이제 빅테크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미국의 큰 대형 틸 매크로 펀드가 엔비디아 주식을 모두 이제 7월과 9월 중에 다 팔았다,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AI 고평가론이 더 이제 부각돼서 지금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흐름은 이제 그게 AI 고평가론, 그리고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그다음에 금리 인하 불확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다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를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이슈들은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AI 고평가에 따르는 실적 논란의 이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많은 그 기관 투자자나 개인들이 주시하는 것은 엔비디아 칩 수요가 이게 견조하냐, 그것을 이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도. 그다음에 칩 수요가 줄고 있다, 그런다고 치면은 시장은 좀 부정적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가 조금 더 이제 좀 한 번 더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제 그 일정이 있는데, 먼저 19일 날 연준이 이제 의사록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 나왔었는가.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발언들 등등을 좀 묶어왔습니다. 그 연준 인사들이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들이 결국 다수결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12월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고용 지표도 문제가 많았는데 20일 날 비농업 분야 고용 보고서, 여기는 뭐 서비스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가 역시 또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적극적 물가 대응을 하고 있죠. 선거 참패 이후에.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을 굉장히 탄탄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한번 그 트럼프 정부가 혼났기 때문에 경제정책 전체로 이제 회복 기조의 방점을 많이 둘 것 같고, 또 관세에 따른 부담을 많은 미국민들에게 톤 다운 시키는 정책을 할 것 같다. 현재까지 나타났던 흐름은 뭐 경제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따라서 과격한 상승에 따르는 이격 조정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투자 심리 위축은 저는 제한적으로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테마주 흐름을 보면, 오늘 이제 강세 테마는 조선엔터, 약세는 반도체, 2차 전지, 증권, 그리고 이제 부합은 제약, 방산, 에너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마별로 흐름을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증권주 흐름을 보게 되면 증권주가 한 2에서 5%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요, 오늘 엔터주는 선별적으로 이제 하이브부터 SM, 강세 보이고 있고, SM 에너지는 보합권입니다. 강보합, 약보합. 생각보다는 흐름이 좀 좋고, 반도체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으로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금융밸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종목군들 뭐 KB금융, 삼성화재, 메리츠 금융주주, 한국금융주주,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2에서 4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연동해서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2% 내외 하락 거치고 있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하락폭이 좀 가장 크고, 그다음 셀 대장주인 삼성 SDI도 한 3% 내외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소재 관련 종목들도 다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세 종목군은 조선주, 그리고 이제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약보합 정도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테마별 코멘트를 잠깐 드리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지금 최상위권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HBM 테마와 관계없이 이 D램의 슈퍼사이클, D램의 재고부족, 이쪽 분야에서 이제 강력한 실적 호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이 팔지 않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고, 하이닉스는 역시 그 조금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 53.67 정도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평균 매수 단가가 한 20만 원 내외밖에 안 돼요. 이미 외국인이 보면 3배 올랐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하이닉스는 차익 매물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매우 관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진입은 저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상위권에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오늘 조선주가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미포조선 다 강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차례 코멘트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조선주가 강한 이유는 방산 테마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미포조선과 이제 합병 이후에 나타난 실적 변화, 하나오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 중심의 방산 테마로서의 진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방산주는 오늘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5,000원 하락, 현대로템이 6,500원 하락, LIG 넥스원이 14,500원 하락 이렇게 보이고 있죠. 방산주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차익 매물이 계속 늘고 있는 구간에 있다. 상단 정체는 걷겼고 잠깐 그 LIG 넥스원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LIG 넥스원 보세요. 일봉으로 보게 되어도 그렇고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분봉 121선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 방산주의 분봉 121선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120연선이 추세선을 얘기하는데 지금 한번 그 9월 달에 한번 하락 조정 거쳤고 또 다시 그 11월 달 들어서 하락 조정 거치고 있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56만 원까지 간 이후에 지금 41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 방산주는 차익 매물의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로템도 보시면 현대로템도 거의 같은 구간에 있어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24만 9천 원 갔다가 지금 19만 원인데 전체적인 수급이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저는 차익 매물 구간에 있어서 이제 적어도 18만 원 언저리까지 하락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상위에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오션과의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산에 집중하고 있어요. 방산.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이 방산의 테마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에 있고 종목별로 이제 좀 더 강한 종목 또는 쉬는 종목 이렇게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방산은 하나에어스페이스를 최우선으로 보고 체크 포인트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이제 섹터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매물 조정대가 좀 계속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입되는 가격 시기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5월, 6월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괜찮고, 하지만 올해 작년 23년, 24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입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손실권에 있고, 특히 작년 봄에 진입하신 분들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될 텐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차 상승 랠리 이후에 이격 조정으로 봐야 됩니다. 추세 이탈이 아니라 당연한 이격 조정 그렇게 봐야 되죠. 이제 LG 엔솔만 보더라도 LG 엔솔선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52만 7천 원 간 다음에 지금 43만 원대 가 있잖아요. 주봉, 월봉 보시면 이제 월봉도 세웠다가 이렇게 이제 이격 조정 거치고 있는데 보통은
3분의 1 정도 가격 정도까지는 상승장에도 이격 조정을 열어놔요. 이렇게 반 정도 떨어진 것도 열어놔요. 따라서 이렇게 큰 사이클에 있는 주식들은 조선주, 방산주가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우상향했던 실적 베이스를 보더라도 2차전지 섹터도 이제 3분기에 최악을 지나서 4분기 내년 사이클로 넘어가는, 그리고 27년도에 슈퍼 사이클을 진입하는 그런 과정 속에 쭉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의 그 2차전지 섹터는 홀드하신 분들은 인내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포트폴리오에 압축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몇 개 좀 보시면 지금 삼성 SDI도 이제 거의 같은 패턴에 와 있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한번 쭉 세웠다가 조정 거치고 반등 주고 조정 거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중바닥 형태를 될 텐데, 이게 이 가격으로 보게 되면 30만 원 언저리까지 이중바닥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고, 뭐 꼭 30만 원을 뭐 기준을 잡을 이유는 없어요. 살짝 이탈했다 올라올 수도 있고 등등등등, 뭐 그런 이중바닥은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그 선상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주봉 패턴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는 차트를 맹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트 속에는 투자자들의 심리와 주가의 레벨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건데,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이제 심리가 반영된 1년, 2년, 3년치의 합산물이기 때문에 대략 통계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권대를 보게 되면 이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나오는 차익 매물 구간에 있다. 그리고 실적 베이스도 3분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4월, 12월이 지나가면 또 이제 4분기가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4분기를 대비한 그런 이격 조정,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에코프로나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또 LNF나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이 쭉 있죠. 소재주는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데, 저한테 소재주를 가장 선호로 이제 압축한다면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또 나머지는 에코프로 BM, 이 세 가지 종목 정도로 좀 높게 보고요. 소재주를 최우선으로 보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공장을 직접 건설해서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결국 소재가 국내에서 기반을 두고 납품하는 것은 과거 1년과 2년 전에 비해서 전혀 비즈니스 모델이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미국서 소재를 양산을 해서 납품을 해야 AMPC 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LNF라든지 소재지에서는 포스코 퓨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소재보다는 그 셀 분야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차전지 섹터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안 되는 종목보다는 조금 더 업황이 개선되고 재무 구조가 좋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장력이 좋은 종목으로 좀 이렇게 좀 포트를 좀 이렇게 좀 압축하는 그런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우리 시장의 이슈들입니다.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재점화 시기가 좀 올 거다. 뭐 여러 번 나온 이슈긴 하지만 25%, 뭐 말은 나왔지만 법안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내년 1월 달 정도 되겠죠. 역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배당 관련 성향 주식이 높은 주식들, 또 영업이익 실적이 좋은 종목군 중심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또 12월 달에 한국이 모건 스탠리 지수의 이제 편입 시기가 다가옵니다. 될 거냐 안 될 거냐. 12년 동안 계속 트라이 했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셔야 되죠. 정부가 9월 달 이걸 발표했어요.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하겠다. 그런 내용을 내놨거든요. 결국 이제 이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한국이 좀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MSCI 지수에 편입돼야 된다고 보고 이쪽에 정책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의 주가가 가장 세계에서 빨리 올라가고 또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 속도를 봤을 때 저는 이번에는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을 좀 높게 본다. 또 최근에 외환시장 개방을 24시간 했는데 최근에 이걸 개방하고 나니까 환율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해진 적이 있는데 CDS 국가 부도지표를 말하는 지표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큰 우려가 없다. 그래서 MSCI 지수 편입도 그 다음 재료와 테마 중에 나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정부가 상장형 펀드 150조를 조정해서 5년간 투자하는데 그게 이제 12월 달에 출범해요. 이게 5년간 계속 150조가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걸 내용을 보게 되면 1년에 거의 한 40조 전후의 투자가 되겠죠. 이미 6개월이 지났으니까 1년에 40조가 맞은 거예요. 10개 첨단 산업이에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150조인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지원 대책과 연구소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역시 이제 이 10개가 우리나라의 앞으로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출범이 되면 시장은 또 한번 긍정적 시그널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객 예탁금과 주식형 자금의 유입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자금 동향 잠깐 보고 가면 지금 고객 예탁금은 82조 7,246억 1,400억 늘었고 이제 86조까지 갔다가 지금 좀 줄었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82조 된 거예요. 주식형 자금은 197조까지 갔다가 지금 4조 6천억 빠져나가서 193조. 뭐 이것도 뭐 대단한 겁니다. 크게 리스크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주식형과 고객 예탁, 주식형과 일반 고객 예탁금은 앞으로도 계속 순유입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MSCI 지수나 배당소득 분류가세나 성장형 펀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착색되고 되고 나면 더 좀 좋은 흐름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체크. 지수 하락을 보는 여러분들 시각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 압축하는 시장으로 좀 보는 그런 시장을 보는 게 낫다. 주가 내리네? 매도. 주가 오르네? 매수. 이런 전략은 맞지 않고요. 여러분이 대응점이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 시장은 이 전체적인 정책 기조와 자금 동향과 그리고 성장 사이클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영향으로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과거와는 좀 다를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 시장이 2보 후퇴 1보 상승, 2보 후퇴 1보 상승 이런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책 기조가 조금 자본시장과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미국보다 우리 시장이 더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보 후퇴, 2보 전진 이런 시장이 될 거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조정이 커도 우리 시장은 좀 덜 떨어지고 회복되면 더 빨리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잘 참고하시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지금 초기다. 그리고 후속 대책이 줄줄이 스탠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금융시장을 떠받주는 좋은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이 역시 체크 포인트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간 선거 대비해서 적극적 물가 대응을 하고 있고 경제 정책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충격은 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AI 고평가 논란은 결국 시장에서 흡수돼야 된다. AI의 투자나 이런 것들은 좀 위축될 수도 있어요. 또 실적도 둔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 그 내용은 계속될 것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또 재료는 또 순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 흡수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정리할 것인가를
시장 흐름으로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방송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